안녕하세요. 끝장 토익 박진영 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ETS 테스트 공식 문제집 RC 4강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강에서도 중요한 내용들만 제가 콕콕 찍어서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104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4번 파트 5이 문제가 되겠는데요. ABCD 보기를 보니까 조금 다 다르네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해석을 해봐야 되는 어휘 문제인데 쉽습니다. 처음 문제라서 쉬운 거 가져왔어요. 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read 부분만 보면 금방 나올 텐데 우리가 read 읽을 때는요. 큰 소리로 읽어야지 뭐가 좀 들리겠죠. 그래서 큰 소리로 읽을 거예요 라는 뜻의 정답은 be aloud 쓰시면 되겠습니다. So read aloud 덩어리로 외우시면 좋겠고요. loud는 ly로 끝나진 않았지만 부사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oudly랑도 비슷한 단어입니다. So read aloud, read loudly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이 문제를 뽑아온 이유는 B 때문에 뽑아온 건 사실 아니에요. 나머지 오답 보기들 좀 확실하게 정리해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A번부터 볼게요. A번은 저희가 발음을 throughout이라고 주로 읽는데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시간이랑 장소, 시장 두 가지의 느낌이 있는데 시간은 동안에 라는 뜻이 있고요. 장소는 도처에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 동안에 뭘 때는 throughout the class 하루 동안에 쭉 갈 때는 throughout the day 이렇게 쓸 수 있고요. 한국 도처 여기저기에 와이빔이 있다. 그럴 때는 throughout Korea, in Korea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자 돌림으로 throughout 동안의 도처에 이렇게 읽어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C번의 meanwhile은요. while과 또 달라요, 여러분들. while은 원래 접속사절로 뭐뭐 동안의 while절 이렇게 되는데 meanwhile은 혼자 쓰여서 접속부사로 그냥 meanwhile, 쉼표 이렇게 와서 그 동안의 한편이라는 부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significantly 이건 우리 저번에 봤던 거 기억나시죠? 상당하게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considerably, significantly, substantially 요거 아이들이 다 상당하게 라고 제가 외우라고 부탁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하게 감소한다, 상당하게 증가한다 할 때 쓰이거나 아니면 형용사 꾸며줄 때 오늘 상당히 추워 막 이런 추운 이란 형용사 쓸 때 올 수가 있으니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끝내봤고요. 이번에는 105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5번은 일단 보기를 보아하니까 보기가 비슷한 문제예요. 그래서 문법인가 싶지만 이거는 해석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앞을 보셨는데 앞에가 the rigorous 빈칸까지 나와서 딱 한정사 다음에 형용사 다음에 형명, 명사를 쓸 자리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풀려면 그냥 명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rigorous란 단어가 토익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정리 좀 해볼게요. rigorous, 쟤는 혹독한, 엄격한 이란 뜻인데요. 지금은 보니까 혹독한 트레이닝에서부터 얻는 게 많다라고 해서 정답은 명사 트레이닝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ing로 끝난 명사가 흔치는 않아요. ing는 원래 거의 다 동명사인데 이제 ing 명사 중에 유명한 training, 훈련이란 뜻이 있고요. 그래서 아예 덩어리째로 뭐 좀 하기 힘든 혹독한 엄격한 훈련을 rigorous training이라고 덩어리로 암기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그 뜻 말고도요. 또 어떤 뜻이 되냐면 그 뜻이 또 있지만요. 그다음에 A번을 가볼게요. A번의 trainee는요. 이거는 명사가 되긴 해요. 하지만 E로 끝나면 약간 힘없는 사람, 그래서 훈련, 그러니까 막 훈련하는 트레이너의 반대말이죠. 훈련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 사람이 뭐 혹독하거나 그러진 않죠. 그래서 오히려 트레이너, 훈련시키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죠. 그리고 B번은 물론 기차 있지만 여기선 기차로 쓰인 거 아니라 훈련하다 동사겠죠. 쓸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 그냥 넘어가지 말고요. 이렇게 ing로 끝나는 명사 그렇게 많진 않지만 토익에 답으로 출제된 바 있는 ing 명사를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shipping, 배가 아니라 배송. 그다음에 opening, 개장이랑 공석 두 가지 뜻으로 다 쓰이죠. 그다음에 lodging, 이거는 호텔 대신에 쓸 수 있는 숙소. 숙박 뭐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독해 때 잘 나오는 catering, 이벤트 있었을 때 가서 음식 제공하는 출장 뷔페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recycling, 이제는 재활용이 되겠고요. 이거 건너뛰었네요. accounting, 회계라는 뜻도 있죠. 그 다음에 widening은 도로 같은 거 확장하는 거, earning, 소득이나 수입. 그래서 이런 ing는 명사 자리에서 답으로 잘 나온다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가도록 할게요. 이제 108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8번 문제는요. 보기를 보니까 서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동사 어휘 문제가 되겠는데 이때도 약간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동사 형식도 가지고 오셔야겠고요. 해석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가 해석할 때 도움이 되게끔 힌트를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봤어요. 자, 그럼 읽어볼게요. 일단 reports, 보고서들을 reviewing, 쭉 훑어본 후에 이제 sale, 그 판매를 했다. 그럼 회사에서는 뻔하죠. 보고서들 관련된 거 다 최종적으로 읽어본 후에 그래 판매해 라고 해서 미스 곤잘레스 씨가 쾅 도장 찍어주는 느낌의 승인하다, 허가해주다를 쓴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D번에 authorize 쓰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항상 모든 이렇게 검사받고 승인받는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똑같이 A로 시작하는 approve, 승인한 accept 이거랑도 비슷한 뜻이니까 accept, approve, authorize 다 비슷한 뜻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도 108번의 정답은 D예요. 근데 D만 보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나머지 오답 보기들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번의 replace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자, 저 단어는 일단 교체하다, 대체하다라는 뜻인데 혼자 나오기보다는요. replace A with B. 앞에 있는 A를 새로운 B 같은 걸로 교체하다라는 뜻으로 나와서 주로 with랑 함께 나와야 되는데 뒤에 with가 없잖아요. 그래서 쓰지 않으셔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랑 쓰는 기억이 나셔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 인강에서 한 적 있었습니다. invest, 굉장히 유명한 일형식 자동사라서 뒤에 목적어가 잘 안 오고요. 뒤에는 invest in, 어디에 투자하다, in이랑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형식 자동사 외웠던 거 기억나시죠? participate in, specialize in, invest in 외웠으니까 기억하시고 그럼 C번의 comment는요. comment는 comment on이랑 자주 나오죠. 그래서 뭐에 관해서 논평하다라는 뜻이었으니까 이렇게 여기가 지금 목적어가 있다는 건 삼형식 동사 자리거든요. 그때 오답으로 나오는 요 일형식 동사들은 꼭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문제 넘어가기 전에 또 제가 중요한 단어 노란색으로 좀 표시를 해왔는데 이 정도의 단어는 아셔야 됩니다. 먼저 real estate 무슨 뜻이죠? 그죠, 부동산이란 뜻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property는 무슨 뜻이에요? 발음 먼저 해볼게요. 물론 프로퍼티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원어민들은 property라고 많이 읽고요. 이 뜻은 사실 사전 찾아보면 재산이란 뜻도 많이 나오긴 해요. 하지만 토익에서 막상 독해 때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내용으로 나올 때는요. 건물로 훨씬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건물로 외우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 부동산에 관련된 보고서를 다 읽은 다음에 그 건물 팔자. 그런 식으로 최종 허가를 내린 꼴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나왔던 단어들 다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0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10번. 일단 보기를 봤는데 다 다르고요. 지금은 일단 빈칸 앞뒤에서 뒤에는 information.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information. 이것 때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정보. 이걸 누가 몰라. 근데 그 정보의 특징을 아셔야 돼요. information은 여러분들 불가산 명사. 불가산 명사가 됩니다. 우리가 개강날, 그러니까 1강 때 여러분들 가산명사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무조건 외워야 되는 가산명사는 사람이랑 금액, 이거는 셀 수 있는 거라 어나 S 붙이기로 했었고 그 다음에 어나 S 안 붙이고 그냥 셀 수 없어서 쓰는 불가산 명사가 있는데 이거는 머릿속으로 따질러 걸로는 잘 못해요. 그냥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information이 대표적인 불가산 명사고요. 그다음에 access, 정말 많이 나오죠. 접근, 접근하다. 명사, 동사 다 되는데 명사로 나올 때 앞에 on 같은 거 절대 못 붙어요. access, 혼자 쓰는 불가산 명사. 그다음에 조언도 불가산이고요. 그다음에 장치류, 가구류, 짐류에서 이런 류들에 해당하는 이런 집합 명사들도 다 불가산 명사입니다. 그럼 불가산 명사는요. 어나 S 같은 약간 그런 애들을 잘 못 붙여요, 여러분들. 그래서 누가 안 되냐면 어에서 연장됩니다. 누구냐면 보기 볼게요. 어머, 지워버려, 죄송해요. 자, 보는데 ABC를 다 쓸 수가 없어요. 근데 ABC, 초연이 아니거든요. 제가 저번 강좌에서도 한번 강조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셀 수 있는 가산명사의 복수 형태랑 쓰는 형용사, 단수 형태랑 쓰는 형용사를 제가 알려드렸는데 그때 every는 원래 셀 수 있는 가산명사랑만 써서 every student, 단수 형태로 쓰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entire whole도 셀 수 있는 부서들 한 대로 잡아서 entire department. 해석은 약간 복수 같은데 단수 형태로 취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다 가산 명사랑만 쓰는 거라 지금 information, 불가산 명사랑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다 괜찮았는데 ABC가 다 오답이고요. 그래서 이런
가산명사랑 쓰이는 수량 형용사 말고 그냥 형용사인 complete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complete의 뜻은 뭐였죠? 그죠? 우리가 예전에 완성하다, 작성하다라는 뜻도 있었지만 완전한 이란 뜻이 있어요. 란 perfect한 느낌, 완전한 게 다 있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앞에 핸드북에 완전한 정보가 다 담겨 있다 할 때 complete information 덩어리째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complete은 information 말고도 언제 많이 쓰이냐면 우리 회사에서 제품을 되게 많이 만드는데 그 제품들의 완전한 목록,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와 있는 목록을 저희가 complete list라고도 되게 많이 불러요. 그래서 complete이 이때는 완성하다, 작성하다 보다는 완전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는 그런 느낌의 complete information, complete list 이렇게 덩어리째로 암기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116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6번도 보기가 다 달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어휘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때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사실은. 이때도 여러분 세 줄 다 읽고 하나씩 막 대입을 해. 아, 이거 진짜 뻘짓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일일이 해석하는 거는 이따 저희 하는 독해에서나 파트 6나 7에서나 하시고요. 자, 여기서 힌트 표시해드릴게요. to가 겁나 큰 힌트죠. 이때는 투부정사인데 투부정사가 특이하게 목적어 자리에 온 거예요. 근데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는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해석해봤자 소용도 없어요. 답정너.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은 외우셨다가 고르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투부정사랑 겁나 친한 단어가 바로 1초 만에 누구냐면 정답은 D, tend to 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to랑 친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셔야 되냐? 제가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편이라 여기 있는 거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답으로 나왔던 tend는요. 원래 tend자 들어갑니다. tend to, 경향이 있다. take longer than expected, 예상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뜻으로 나온 거고요. tend 다음에 앞에 pre를 붙이면 pretend to, 뭐하는 경향이 있다. tend 다음에 여러분 in을 붙이면 intend to, 계획하다.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동사들을 저희가 다 외울 건데요. 그냥 외우라고 하면 또 잘 못 외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 스토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인강을 듣는 이유는 뭐예요? 취미 삼아 들으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다 우리 승진하고 취직하고 졸업하고 그러려고 여러분들 토익 점수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부정사는 약간 미래 느낌이 있어서 내가 미래의 투부정사로 쓰시면 돼요. 아이고. 미래에 좋은 점수를 얻는 것을, 이땐 투부정사가 뭐 하는 것이라고 나와서 좋은 점수 얻는 것을 원하다. 먼저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하다 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누구냐면 want to. I want to get a good score.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럼 여러분의 소망을 담아서 글을 써볼게요. 자, 원하다 네 마리 갑니다. want to, would like to, wish to, hope to. 다 원하다, 바라다 느낌이고요. 특히 would like to 좋아하다 아니라 원하다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좋은 점수를 얻길 원하는데 몇 점 받길 원하세요? 900점? 들렸어요. 지금 900점이라고 하는 소리가. 그래서 나는 900점을 받기로 결정했다. Decided to. 그리고 저랑 지금 약속할 거예요. 나는 저기 박진영 쌤한테 이제 900점을 받기로 약속했다. Promise to 되겠고요. 900점은 그냥 나오나요, 여러분들? 계획 세워서 계획에 따라 노력해야지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계획하다 세 마리를 외워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갑시다. Plan to, 그다음에 aim to, intend to. 조금씩 뜻은 다르지만 다 약간 계획하다 느낌이 있어요. 한 대 가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계획만 해놓고 노력을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노력하다 두 마리 갈게요. strive to, 굉장히 노력하다고. seek to, 얘도 뭔가 그걸 추구하면서 노력하는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획 세워서 노력을 하다 보면 뭔가 근거 없는 자신감이 들어요. 왠지 나 이러다 진짜 900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어서 나는 좋은 점수를 얻을 것을 예상하다. I expect to get a good score. expect도 투부정사랑 친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의 소망을 담아서 좀 외우시고 투부정사가 약간 느꼈지만 이렇게 미래 뭐뭐 하는 것 할 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거 외우자면요. hesitate to, 뭐뭐 하는 걸 주저하다. refuse to, 거절하다까지도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문제처럼 빈칸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해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얘네들, 머릿속에 외웠던 얘네들 중에 하나 보기에 나온 걸 딱 쓰고 넘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앞으로 5강에도 이런 문제 나와요, 여러분들. 5회에서도. 그러니까 이거 풀고 다 맞추셔야 됩니다. 끝!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저희는 그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5 재밌지 않나요?
좀 재밌는 것 같아. 그래서 저도 맨날 진짜 토익과 진짜 사랑에 빠졌어요. 저는 예전에 아나운서 하는 일도 재밌었지만 이게 토익처럼 재밌는 게 없더라고요. 왜냐면 토익은 정말 막 찍는 것도 가능하고 나오는 게 좀 전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진짜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즐겁게 여러분 따라오시면 좋겠고요. 11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9번은 지금 딱 보니까 뒤에 언스로그나 convenience 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명사랑 쓰는 전, 명구, 전치사를 쓸 거고 앞단어가 a verb with for by 다 전치사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토익이 재밌는 이유는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다른 시험과 다르게 좀 경향이 있죠. 나오는 스타일이 있고 제가 그거 맨날 통계 내잖아요. 저희 토익 강사들은 단순히 영어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영어 선생님을 넘어서 토익 맨날 어떤 것이 나오는지 통계를 많이 내고 있는데 압도적으로 전치사 문제 나올 때는 이 아이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누구죠? 정답은 당연히 C, for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for에다가는 좀 별표 좀 쳐놓을까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for은 보기에 나오면 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100%라는 건 없죠. 근데 한 7, 80% 정도는 답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for이 실제로 원어민들이 가장 많이 쓰이는 전치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오늘도 for your convenience, 당신의 편의를 위해 어쩌고 어쩌고 할 겁니다. for your convenience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for를 일단 여러분들 다 보기에 나오면 웬만하면 답으로 쓰자. 많이 나온다.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for 들어가고 convenience 들어간 수거 하나만 더 외울게요. 이 문장 같은 건 외워놓잖아요. 그럼 시험 문제가 apologize 자리 뚫어놓을 때도 있고 for 자리 뚫어놓을 때도 있고 any 자리 뚫어놓을 때도 있고 inconvenience 자리 뚫어놓을 때도 있어서 외워놓으면 정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런 수거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걸요? 공항 같은 데 가면 일정이 변경됐다, 비행기가 지연됐다라고 해놓고 고객님 그 어떤 불편함을 끼쳐드려 사과드립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발음할 때는 그냥 읽지 마시고요. 포자를 좀 세게 읽을 거예요. 그 다음 inconvenience 좀 세게 읽을 거예요. We apologize for any inconvenience 라고 외워주시면 돼요. 잠깐 stop 누르고 발음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발음까지도 연습하면서 저희 파트 5 완벽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 이렇게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by는 for보다는 덜 되고요. by는 좀 까다로워요. 특징들이 있는데 다음 강좌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 자, 그 다음에 이제 123번 문제 보도록 하죠. 12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보기가 비슷해가지고 빈칸 앞뒤 보고 푸는 문제인데 이 문제 기본적인 문법 문제죠. 자,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앞에 주어 자리가 sales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다 전명구네. 전명구 있고 빈칸 있고 뒤에 전명구. 여기 동사 자리입니다. 그럼 동사를 쓸 텐데요. 이제 동사는 일단 안 되는 거 먼저 지울게요. 주어, 동사, 그리고 나머지가 다 수식어군데 누구는 절대 동사가 아닐까요? 다 쓰기 좀 쓰지 마세요. 쓰기. 가끔 동사 자리에 ing 쓰시는 분 있는데 그럼 제가 진짜 속상해요, 여러분들. ing 일단 동사 아닙니다, 여러분들. ing는 현재 분사나 동명사고요. BING까지 있어야지 진행형 동사죠. 그래서 동사 자리 그냥 ING는 무조건 안 돼요. BING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오답이고 그 다음에 동사 자리는 여러분들 우리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하는 건데 수일치를 잘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수일치라는 건 알죠, 여러분들? 그 내용은 알아. 3인칭 단수 현재일 때는 동사에다 s를 붙인다. 아는데 그게 시험장 가서 빠르게 적용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아주 좋은 팁 알려드릴게요. 일단 수일치는 주어 찾아서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만 잘 보시면 돼요. 지금은 여기 s가 붙었기 때문에 복수거든요. 그럼 가만히 계시면 이렇게 바꿀게요. 여러분 항상 단수다 싶으면 is로, 지금처럼 s가 붙으면 복수 they로 통일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세 복수가 누구예요? they거든요. 또 이세 복수 this라고 하시는 건 안 돼요. 그럼 this 복수고. 그래서 여러분 they가 쌤이 많아요. they는요. 사람이 여러 명일 때 사람에다 s 붙은 they, 그들도 되고요. 사물에다가 s 붙은 그것들, 그러니까 이세 복수도 they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저 sales 판매량들 그거 they로 바꿀 수 있어요, 그것들. 다시 한번 통일. 단수는 무조건 it, s 붙은 복수는 사람, 사물 할 것 없이 they로 바꾸신 다음에 그냥 저희가 동사는 대표로 하나만 외울게요. have로 갑니다. 그러면 단수일 때는 it have예요, it has를 쓰셔야겠죠. 복수일 때는 they has예요? 안 되죠. they have를 쓰셔야겠죠. 그래서 has랑 have의 차이점으로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기는 they니까 they has라고요, they have라고요. they have. 그래서 s를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B번은 s가 붙었기 때문에 has처럼 생겼기 때문에 탈락. 정답은 A.
A를 쓰셔야겠죠. They have, they account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S 붙고 안 붙고는요. 현재 시제만 그러고요. 과거 시제일 때 단복수 공통, 미래일 때도 공통인 거 알죠? 그래서 it하고 they 둘 다 과거일 땐 had. 그래서 wish든 they든 account이든 만약에 나왔으면 정답. 그리고 미래도 will account 나왔으면 정답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일치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정답은 일단은 A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뜻은 뭐죠? 얘도 일형식 자동사인데 외우겠습니다. 자, 뜻은요. 일단 account for, 바로 for이랑 잘 나오는데 뜻은 차지하다 또는 설명하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막 숫자가 나온 거 보니까 그 판매량은 revenue도 외울게요. revenue는 회사에서 벌어들인 수입인데 수입의 25% 미만을 차지합니다. 라는 뜻의 정답은 A를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C번은 살짝 말해드렸던 ING 명사 accounting, 회계고요. accountant는 ant로 끝나서 회계사라는 사람 명사였습니다. ant로 끝나면 사람 명사인 건 아시죠? consultant, 승무원, attendant, 조수, assistant 이런 것들 다 ant로 끝난 사람 명사니까 기억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12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25번 보자마자 아까 그 문제랑 비슷하지 않아? sales 다음에 동사 자리 수일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번 때도 city 다음에 동사 자리 아니야? 그럼 여러분 적용해 볼게요. city는 단수니까 우리 누구로 가야 돼요? it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따면 누구 쓰기로 했었죠? 시작! it has 쓰기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it has처럼 it requires 써야겠다. 정답은 B! 그러면 또 틀리는 문제죠. 이러지 마세요. 여기 항상 주어 다음에 빈칸 자리 뚫어내면요. 함정이에요, 함정. 어떻게 덫을 놓은 거냐면 어디 한번 수험자들 저기 자리 뚫어놓으면 동사를 쓰게끔 오인하겠지? 동사 쓰게끔 함정을 파놔야지 해놓고 파놓은 거예요. 근데 뒤만 좀만 봐도 알아요. 저기 동사 자리 아닙니다. 동사 누구 있어요? 그죠? does가 동사잖아요. 그래서 it has처럼 it does, s도 붙였네. 그래서 지금은 does가 동사고 여긴 동사 자리가 아니에요. 동사는 문장에 하나밖에 나올 수 없거든요. 그러면 동사 말고 쓸 수 있는 동사는 좀 지우고요. 누구를 쓸 수 있냐면 일단 명사 있고 뒤에서 꾸며줄 수도 있겠지만 요청된 city, 요청된 도시는 이상하고 지금은 명사 뒤에 명사가 붙은 복합 명사 자리입니다. 명명. 그래서 지금은 명사를 쓸 건데요. 그래서 이제 city requirement. 이때 단수로 썼죠. s 안 써서. 그래서 it has처럼 it does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해석도 도와드릴게요. 그 city requirement, 도시 요건은 그 다음에 does not apply to 되지 않았다. 이건데 여기서 단어도 외울게요. 먼저 apply to. 이거 무슨 뜻이죠? apply도 제가 1강인가에서 봐드렸는데 apply는 원래 지원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거 말고 뭐도 있었어요? 적용되다, 해당되다 라는 뜻이었었죠. 그래서 지금은 그 도시의 요건이 있었는데 그 시에서 하는 요건 그게 오래된 랜드마크 건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예요. 그리고 그 요건 내용도 지금 동격 대절로 나왔는데 그 빌딩이 통과를 해야 되는 거 뭐? inspection, 뭐죠? 검사예요. 그래서 검사를 통과해야 하는 그런 요건, 요청사항이 있는데 그게 오래된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6번 가보도록 할게요. 126번은 어휘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이 단어 제가 외우면 금방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paperwork, 이 단어 좀 외워보도록 하죠. paperwork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일단 work이 들어가니까 일하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지만 거의 토익에서 나올 때는 이거 서류란 뜻이에요. document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확한 서류를 annually, 매년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license, 자격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올바른 서류니까 당연히 제출해야겠죠. 그럼 이 중에 제출하는 느낌의 단어가 있어요. 빨리 찾아 써보도록 하죠. 누가 제출하다요? 네, 제출하다는 바로 보기 중에 A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좀 빨리 외울게요, 여러분들. 자, file하면 여러분들 무슨 뜻으로 많이 알고 계세요? file하면 보관하다. 그 파일 철에 묶어서 보관하다 아니에요? 그 뜻으로만 알고 계신데 그거 말고 제출하다로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공식적으로 무언가를 제출하다 할 때 file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출하다로 외우시고 제출하다의 동의어가 submit, turn in 다 제출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제출하는 게 기본이죠. 그래서 무조건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단어 보시는데 이게 B가 좀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B가 쌤이 되게 많은 단어예요. conduct라는 뜻은
어떤 시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뭔가를 진행하는 느낌, 그걸 시행하다라는 뜻을 저희가 conduct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으로 되는 단어는 S로 시작한 두 마리 외울게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사람들하고 설문조사를 시행하다, conduct a survey. 그 다음에 또 이제 다 같이 모여서 회의하고 이런 세미나를 시행하다, conduct a seminar. 대표적으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럼 이거랑 비슷한 뭐 conduct a research도 되겠고요. conduct a meeting, conduct a workshop 다 되고요. 우리가 바로 저번에 외웠던 검사도 괜찮아요. 잠깐 모여서 하는 검사. conduct an inspection도 나쁘지 않아요.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paperwork, 서류를 시행하는 건 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안 되고. 그 다음에 announce는 발표하다, transform은 transform A into B, A를 B 쪽으로 변형시키다 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해당 사항이 또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니 우리 지금 4강째인데 정리한 동사만 해도 여러 개입니다. 그것만 하셨어도 여러분 해석이 많이 쉬워졌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꼭 다 기억해 주셨어야 돼요. 자, 그 다음 129번 가보겠습니다. 파트 5 마지막 문제인데요. 좀 난이도가 있죠. 여러분 더 다음에 명사 쓸 자리는 확실해요. 그럼 명사를 찾아볼 건데 명사는 원래 주로 션, 뭐 month 아니면 우리가 저번에 특정 ing 이런 것들이 명사였는데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누구지? 아닌 거 먼저 지울게요. 일단 B는 부사라서 아니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누구 쓸까요? 그 다음에 ly에서 ly 뺀 거는 형용사인데 D 형용사 같고 A번에 specify는 또 동사예요. 더 다음에 동사는 못 쓰니까 일단 B랑 C는 아니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원래 D번에 specific은 원래 형용사예요. 세부적인. 근데 그 형용사에다가 s를 붙이잖아요. 형용사에 s를 붙이자. 그럼 명사가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되게 특이하죠? 이것 좀 알아놓을게요. 특정 형용사에다가 s를 붙이면 그때 명사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유명한 두 아이가 이 아이들이에요. specific, particular 둘 다 세부적인, 특정한 이란 뜻이 있는데 거기다 s를 붙이면 세부상 이란 뜻으로 쓰이고 항상 S 붙여요. 이렇게 복수 형태처럼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은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 discuss, 토론을 할 것입니다. 라고 나와서 정답은 A, specifics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뜻만 아니라 valuable, 귀중한 이란 형용사에도 S를 붙이면 valuables, 귀중품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특이하죠? 형용사에다 S 붙이면 명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서 이 I까지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트 5 풀어봤고요. 저희가 오늘이 4회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회 때 파트 6하고 이제는 또 쉬웠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파트 6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6는 일단은 저희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유형 먼저 보죠. 이메일이고요. 이메일은 항상 골뱅이 주소를 보겠습니다. 골뱅이 주소를 보셨는데 서로 똑같지 않아요. 다른 이네요. 그래서 어떤 거지라고 보셨는데 여러분 보내는 사람 이름을 보고 보내는 사람의 골뱅이 주소를 봤는데 bakery? 빵집인걸요? 이게 나왔네. 봤더니 빵집에서 편지 쓴 것 같은 거예요. 지금 Fellinges Bakery라고 해서 이 빵집이 있고요. 실제로 마지막에 밑에를 보니까 빵집 오너, 사장님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럼 저희 빵집 사장님이 왜 편지를 썼을까요? 그리고 받는 사람은 계정이 다르면 거의 고객님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고객님한테 your feedback, 너의 피드백에 대해서 이런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면 먼저 아시면 돼요. 토익에서는 빵집에 고객님이 feedback, 의견을 줬구나.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빈칸 3군데가 뚫려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좀 어렵다는 문장 삽입 문제는 마지막 단락에 좀 나오기 때문에 수월할 것 같아요. 끝인사 할 때 나왔으니까.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봤더니 이제 고객님한테 하는 거예요. 저희 빵집에 연락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뭐와 함께. 그럼 고객님이 가질 만한 건데 이런 것도 섣부르게 풀면 고객님이 컴플레인 걸었을 수도 있고 우려사항을 말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두 번째 줄에서 쭉 보면 너의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디어, 생각을 우리한테 줘서 고맙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면요. 고객님이 새로운 메뉴 같은 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좋은 생각을. 그럼 아이디어를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아이디어 어때?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A번의 suggestion. 당신 제안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빵집한테 이제는 시나몬 맛 나는 망고 컵케이크. 저 시나몬 좋아하는데.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거 어떠냐고 제안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고객님이 이런 제안을 해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136번은 기쁘다는 말을 쓸 건데 이거는 문법 문제죠. 왜냐면 A부터 D까지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느낌은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다 기쁘다는데 누구예요? 이땐 당황하지 말고
기쁘다, 뭐뭐하게 돼서 기쁘다 할 때는 D 삼형제 중에 한 명 써요. 정답은 누구냐면 당연히 B를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delightful 쓰면 안 돼요. 자, 이거 수건인데요. 뒤에 투부정사랑 연결돼서 다 드로 끝나야 돼요. 뭐뭐하게 돼서 기쁘다. 제일 쉬운 애 외울까요? 저 당신 만나 뵙게 돼서 기쁩니다. I'm glad to meet you. 그때 glad 늘 생각하면서 pleased, delighted 다 ed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delightful 쓰면 틀리고요. 여기 pleasant나 pleasing, pleasure 이런 거 쓰면 틀려요. 그래서 오늘은 D자로 끝나는 뭐뭐하게 돼서 기쁘다 삼형제 외웠습니다. 끝.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럼 고객님이 이 빵집에다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럼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는 당신한테 complimentary, 우리 외웠던 단어입니다. 뭐였죠? 무료이란 뜻이었죠. 그래서 무료에 하프 다즌 컵케이크를 주겠대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걸 딱 고객님이 받자마자 아싸, 내가 의견 냈더니 공짜로 뭐 먹네? 좋아하겠죠. 그러면 이 공짜로 뭘 받았다고 하니까 뭐겠어요? 투부정사 나와서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메시지를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저희 빵집을 들러주세요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 빈칸에 들어갈 거는 이 공짜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투부정사 나왔네요.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to. 그럼 그때는 A, B, C, D 중에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수령하기 위해서 쓸 건데 그때 나오는 단어가 바로 정답은 C, claim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claim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claim 하면 무슨 뜻으로 알고 계세요? claim 걸다. 이런 말도 있죠. 근데 일단 동사로 갈 때는요. claim이 먼저 주장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I claim that 그러면 대디아를 주장하다고. 그 다음에 claim 요청하다, 청구하다도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뭐를 당연히 마땅히 받아야 된다고 청구한 다음에 그거를 받으러 가는 그런 수령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너의 선물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이 메시지를 갖고 오세요.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수령하다는 사실 일상생활에 많이 씁니다. 공항에서 비행기 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 탈 때는 가방이 너무 큰 건 갖고 탈 수가 없죠. carry-on bag, 조그만 것만 갖고 타고요. 큰 백들은 여러분 다 체크인 맡겼다가 이제 도착하면 도착지에서 내 가방 가져와야죠. 내 가방 요청, 내 가방 어디 있어? 그때 우리가 가는 곳이 baggage claim area. 이게 동글동글 벨트 입고 내 짐 찾는 데 있잖아요. 그때 my baggage를 claim, 수령하러 간다, 받으러 간다. 그때도 baggage claim area라고 공항에 써 있으니까 그때 claim이 수령하다, 받다예요. 아시겠죠?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return은 반품하다, exchange는 교환하다. 그 다음에 display는 전시하다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8번을 갈게요. 138번은 제가 아까 끝인사라서 괜찮을 것 같다고 했는데 아까 결국은 고맙다고 했죠. 고맙다. 그러면 고맙다 다음에 그 말 한 번 더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위에 나와 있던 thank you를 뭘로 바꿨었냐면 요 단어 appreciation, 감사함으로 바꿨었습니다. 근데 고객님들한테는 그냥 고마워요. 말로만 하면 좀 의미가 없죠. 선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공짜 선물을 줬고 그 공짜 선물을 뭐라고 바꿨냐면 우리 감사함의 토큰, 징표, 표시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준다고 한 다음에 그 선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바랍니다. 우리가 준 선물, 즉 감사의 징표를 네가 잘 즐기기를. 이렇게까지 끝인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파트 6 정리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 꼭 정복해야 되는 파트 7 독해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어느덧 1, 2, 3강에서 단일 지문, 이중 지문, 삼중 지문 한 번씩까지 다 풀어봤고요. 오늘은 제가 뭐를 가져왔냐면 다시 단일 지문으로 돌아가서 좀 지문 유형에서요. 뭐를 가지고 왔냐면 바로 채팅을 가져왔습니다. 채팅은 예전 토익에서는 없었어요. 신토익에서 생긴 건데요. 이제는 요즘은 우리 회사 일할 때 다 이메일이나 전화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단톡방에서 막 채팅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서는 172번에서 175번 텍스트 메시지 체인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단톡방에서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잡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사람은 Phyllis Buddock, Luke Seacon, 그 다음에 Anelia Rue, 그 다음에 다시 버닥 나온 다음에 이제는 재우한, 한국 사람이다. 재우한까지 나왔고 다시 돌려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단톡방은 사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맨 처음 말하는 사람이 좀 힘이 센 경우가 있어요. 저희도 회사에서 단톡방은 막
말단사원이 먼저 말 안 시작하잖아요. 그 높은 사람이 뭐라고 막 시작을 하면 거기서 이렇게 대답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사람이 좀 높은 사람 아닐까? 필리스베다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저희가 질문 형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질문은 지금 네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아까 첫 번째 말했던 아무래도 힘센 사람 아닐까 싶었던 미즈 버닥에 대해서 옳은 바를 물어봤고요. 근데 앞에 most likely 꼈다. 이게 삼중 지문에 나올 때는 연계 지문이라는 표시였지만 이게 이렇게 혼자 단일 지문에 나오면 추론이나 암시 문제라서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요. most likely, most likely. 첫 번째 문제는 좀 쉬웠는데 마지막 문제가 좀 어려웠죠. 그 다음에 173번은 키워드를 미리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사람은 누굴 거냐? 그리고 여기가 오늘 매장인데요. 회사에서 불이, lights가 불이니까 조명이, 그다음에 were off, 꺼진 걸 본 사람이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매장 불 꺼진 거 마지막으로 본 사람 고르시면 돼요. 아까 여러 명의 사람 중에, 4명 중에. 그 다음에 아까 미스터 시콘이라는 사람인데 두 번이나 나오네요. 174번에서는 미스터 시콘이 I agree, 나 동의해 라는 말을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였을까? 그걸 찾아 쓰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는 내가 동의해 라고 말했던 그 시콘이 그 다음에 when he arrives at work, 그래서 이제는 일터에 딱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할 것 같으니 first thing, 무엇을 일터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할까요?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그럼 역시 단톡방이긴 한데 친구들끼리 수다 떠는 단톡방이 아니라 직원들끼리 일하는 내용 나오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웠어요, 문제는. 근데 자, 버닥이 맨 처음에 제가 힘쓴 사람일 거라고 했는데 단톡방에서 말합니다. 안녕? 모든 사람들한테 말 시킨 거죠. Once again, 다시 한번 when I opened the shop, 내가 가게 문을 열었을 때 earlier today, 오늘 아침 일찍. 그 뭐예요? 이 사람은 일찍 가게 문을 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once again, 다시 한 번이라고 했더니 맨날 문을 여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할 수 있습니다. earlier today, 일찍, 다시 한 번, 맨날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 즉 문 여는 사람, 매장 문 여는 사람은 오전 근무조겠죠. 그래서 그걸 패러프레이징한 정답은 누굴로 쓰시면 되냐면 뒤로 가시면 되겠다. morning은 오전이고 shift는 물론 shift 키 누르는 것처럼 변화라는 뜻도 있지만 교대 근무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오전 교대 근무로 일하는 사람이구나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제가 학원문 딱 아침에 열면 되게 깜깜하거든요. 약간 무서운 느낌 드는데 새벽에 딱 문 열고 불 켜고 학생들을 위해서 에어컨 켜고 또는 뭐 히터 켜고 이러는데 이 사람도 딱 매장 문을 열고 딱 들어가 봤더니 lights were on. 불이 이미 켜 있는 거예요. 그럼 저도 좀 놀랄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갔는데 불이 켜 있으면 누가 왔나? 왜 불이 켜졌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 그래서 얘도 물어본 거예요. 야, 왜 불이 켜 있지? 누가 아는 사람. 며칠 내내 불이 켜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불이 켜 있다는 거는 불을 안 껐나? 누가? 퇴근하는 사람이 안 껐나? 그래서 지금은 나오는 두 번째 문제가 불이 꺼진 걸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누구냐? 꺼지긴 했었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버닥 얘기에서 Luke Sicon이 하는 말 들어볼게요. 이 사람은 이 얘기를 해요. 제가 퇴근하기 전에 타이머를 맞추고 갔어요. 타이머가 더 일찍 나갔다는 거네. 그러면 밤 6시에는 원래 자동적으로 매장 불이 꺼지고 아침까지 꺼져 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켜져야 되는데 뭐죠? 얘는 이런 식으로 약간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얘가 6시에 불 꺼진다라고 말을 했더니 갑자기 아넬리아 루란 사람이 내가 on my way home, 집에 가는 길에 우리 빌딩을 지나쳐 갔는데 그때가 6시 30분이었고 그때 불이 꺼져 있는 걸 내가 봤어요. 그래서 불이 꺼지긴 하긴 했었네. 불 켜놓고 간 건 아니고 타이머가 작동을 했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매장에 불 꺼진 걸 본 사람은 이 사람, 루라고 쓰시면 되네요. 정답은 C예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을 껐냐 켰냐 뭐 이거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어려운 문제가 174번이라 정리해 볼게요. I agree, 나는 동의해 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근데 일단 조심합시다. I agree 라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함정이 있어요. 이렇게 Luke 시콘이 왜 나는 동의합니다 라고 말한 이유는 앞에서 먼저 찾아야지 뒤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랑 대화하다가 화장실 갔다 딱 어떤 누가 그래 나는 동의해. 그러면 내가 화장실 갔다 오는 순간 놓친 거잖아요. 무슨 얘기라든지. 그래서 앞을 보는 거지 뒤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뒤를 보더니 뒤에 여기 이렇게 나왔죠. 뭐 저 사람이 Rex Repaired야 이제 always reliable해. 그래서 그걸 그대로 써가지고 여기에 뭐 이제는 trusted야 라고 해서 C 이렇게 쓰면 망하는 문제. 함정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 I agree니까 앞을 보긴 해요. 뭐라고 하니까 내가 동의한 건데 또 바로 너무 앞에만 보면 틀려요.
바로 앞에서 한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게 약간 증인을 서줍니다. 맞아요. 나는 룩이 5시에 그 다음에 타이머 맞추는 걸 보고 같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얘가 맞아, 나도 동의해. 그래, 그러면 한이 내가 불 끄는 걸 봤다는 거를 또 내가 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지금 그 말로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건 뻔한 내용이고 이거는 그냥 내가 불 끄는 거 봤어. 그냥 이거는 이 단톡방에서 그냥 약간 뭐라고 그러지? 그냥 안 좋은 말로 씹힌 말이고요. 그냥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건 아닙니다. 더 앞을 볼게요. 그래서 더 앞을 보면 알아요. 그러면 그 전에 무닥이 한 말 먼저 보죠. 자꾸 타이머가 6시 30분에 불도 꺼졌었는데 아침에 다시 켜지잖아요. 그럼 얘기를 합니다. 알았어. 아까 버닥이 맨 처음에 채팅방 시작한 좀 힘센 사람인데 이게 지난 3일 동안 내가 아침마다 갔을 때 이상하게 불이 다 켜져 있어. 그러면 내 생각엔 타이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타이머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타이머가 6시쯤에 꺼졌다가 갑자기 또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머가 고장난 것 같아 라고 했는데 그 사이가 잠깐 뭐라고 하고 맞아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맞아. 그럼 여기서 맞다는 거는 타이머가 고장난 것 같아.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리페어 서비스에 맡길게. 이게 자꾸 일어나는 걸 보니까 타이머가 고장난 것 같아. 내가 리페어 센터에 맡길게 라고 해서 여기서 옳은 말은 정답은 저 앞을 보시고 저 앞에 그 타이머에 문제가 있다는 걸 동의를 한 거기 때문에 정답은 A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은 믿고 있습니다. 타이머가 고장났기 때문에 그래서 고쳐야 된다고 믿고 있다. 여기까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죠? 매장 불 켜고 끄는 타이머가 고장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럼 시콘이 이제 내가 동의해까지는 썼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를 잡을게요. 시콘이 하는 일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패러프레이즈 먼저 가셔야겠다. 내가 일터에 도착할 때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할 일. 그럼 내가 일터에 도착하다 arrives. 본문에는 get to. 8시 42분에 내가 일터에 도착하자마자 내 교대 업무 때 그때 repair service에 전화를 할게. 타이머가 고장난 것 같으니까 전화해서 고쳐달라고 할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할 일, 서비스 센터에 고쳐달라고 전화한다. 그게 없는 거예요. 줄기가 가리고 있잖아요. 없는 거 왜 이러지? 그럼 좀 읽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머를 고치려고 얘가 나름 생각을 해요. 내가 아는 Rex Repair이라는 그런 고쳐주는 가게가 있는데 거기가 항상 믿을만해. 거기서 고치면 되겠다라고 희망차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버닥이 좀 높은 사람이었죠? 사정없이 무시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씹어요. 이거 얘기하잖아. Rex Repair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딱 명령적으로 야, 연락해봐. 고장난 거 같지? 회사한테 연락해봐. 근데 어떤 회사? 위에 나왔던 Rex Repair 말고 맨 처음 타이머를 installation, 설치했던 회사한테 전화해봐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괜히 다른 서비스 업체에 전화하지 말고 설치해주네. 걔네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설치한 데다 연락을 하자는 거예요. 그럼 설치한 데 연락하려면 그 연락처를 알아야 되는데 그때 paper, 이게 나왔었죠? 이게 서류. 뭐 다큐ment 문서였었죠. 그리고 문서는 문서인데 걔네랑 예전에 해가지고 맨 처음 설치할 때 걔네 연락처가 적혀있던 그런 서류가 파일링 캐비넷에 어딘가 있을 거야. 한번 찾아봐. 라고 그랬더니 또 얘가 합니다. 맞아. 이제는 걔네랑 맨 처음에 설치할 때 인보이스가 송장이거든요. 금액을 지불했잖아요. 그 송장에 걔네 연락처 있는 게 아마 캐비넷에 있는 것 같아.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시코는 뭐라고 했어요? 힘이 없죠. 자기는 여기서 고치자고 했는데 지금 버닥이 여기다 설치한 데다가 연락을 해보고 연락처를 알아보라고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캐비닛 찾아서 캐비닛 막 뒤적뒤적해서 이 사람들이랑 썼었던 설치업체랑 했었던 그 문서를 찾아서 전화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누구를 쓰셔야 되냐면 D번입니다. 파일링 캐비넷을 먼저 찾아서 look through를 찾아서 종이를 찾아낸 다음에 거기에 연락처를 알아냈으면 전화해서 당신이 설치해준 그 타이머가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정답은 D예요. 근데 여기도 반쪽의 함정 있죠. 자, 반쪽의 함정은 누구냐면요. 일단 오늘 계속 light, 조명이 나왔으니까 B를 쓴 사람도 있겠는데 그걸 교체한다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 paperwork 나왔다고 fill out, fill out은 작성하는데 작성하라는 건 아닙니다. 옛날에 설치할 때 그때 봤었던 그거를 그냥 보고 연락처나 알라는 거지 작성하다는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채팅창 한번 풀어봤는데 난이도가 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꼼꼼하게 정리하시고요. 저랑 푼 문제 그리고 함께 못 푼 문제까지도 저희 해설지 보면서 잘 정리하는 습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강 남았네요. 마지막 5회 강좌 그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끝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